아, 간만에 좀 녹화를 해서 좀 많이 떨리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수업 방식을 조금 바꿔봤어요. 원래는 그냥 수업 때 설명하고, 직접 프로그램 이제 설명하는 동안 이제 내용들 뿌리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바꿔봐서, 먼저 영상을 먼저 보고, 쌤이 영상을 보고, 수업을 따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혹시 이제 좀 무슨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제 더 피드백 할 게 있으면은 그거를 수정해 주는 쪽으로 많이 바꿔보려고 해요. 1학기 때 수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 지금 가르치는 수업이 이전에 있어서 개인차가 좀 많이 나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는 친구들은 따라하기가 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이미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배웠던 걸 또 배우니까 더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컨텐츠 하나 정도를 제작하는 걸 목표를 두고, 아마 쌤이 이전에 OT에서 아마 설명을 다 했을 겁니다. 그것들은. 네. 그 최종적으로 목표란 컨텐츠를 두고 안에 내용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강 애프터 이펙트 시작하기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현재 이제 강남 영상 미디어 고등학교에서 2022년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은 첫 번째 강 애프터 이펙트 시작하기 수업 시간입니다. 네, 먼저 에펙에 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에펙과 흔히 비교하는 게 프리미어 프로예요. 네, 조금 어색해서 좀 말이 헛나오고도 그러긴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해를 좀 부탁할게요. 네, 에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게 아마 그래픽 작업에 용이하다 정도로만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처음 들었던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에펙 같은 경우 먼저 시작하기 전에 프리미어를 배우라고들 많이는 해요. 그리고 먼저 애프터 이펙트를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를 안 쓰려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게,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요, 확실히 서로만의 장단점이 확실해요. 예. 예, 먼저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 장점을 본다면은,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요, 컷 편집 같은 걸 했을 때 영상을 올려놓는 거를 트랙이라고 하는데, 한 트랙에 쭉 나열이 가능해요. 전부 다 한 트랙에 쭉 나열을 해가지고 영상이 길어지든 짧아지든 그거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따가 2강 때 수업을 하겠지만, 에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느 정도 용량을 정할지 길이를 딱 정해서 나오는데, 그 길이가 초과되면은 그때마다 수정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영상 한 클립, 한 개, 두 개로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컨트롤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 편집에서는 프리미어가 좀 특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 중 하나가 속도 조절 기능인데요. 속도 조절이 조금 더 용이해요. 자동으로 앞클립이 반응하고, 프리미어 프로도 좀 간단하게 편집을 위해서 그런 단순 기능들을 최대한 자동으로 많이 돌려놨어요. 하지만 에펙은 아무리 자동화가 되어 있었어도 하나씩 컨트롤 해야 된다.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사운드 같은 경우,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좀 볼륨 조절할 때 여기 가운데 무슨 선 같은 게 지나가거든요. 이런 선 같은 경우로 쉽게 조절이 가능하지만, 에펙 같은 경우에는 다 키프레임으로 하나씩 일일이 찍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에펙터 이펙트란 프로그램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이제 프리미어 자체에서도 에펙터 이펙트가 할 수 있는 그래픽 부분을 1점 이상 부분 커버하는 영역이 점점점 커졌기 때문에, 반대로 프리미어가 점점점 무거워졌죠. 프로그램을 다루기 그리고 사용하기가. 근데 내가 조금 더 그래픽으로만 작업을 하거나 그래픽들을 조금 더 치중하거나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방송 프로그램들, 그리고 뭐 타이포그래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때는 애프터 이펙트로 작업을 하는 편이 월등히 빠르고 작업에 대한 결과물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의 차이점. 프리미어는 기본 컷 편집에 유리하다. 그리고 영상의 속도 조절과 사운드 조절에 유리하다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리미어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효과 같은 부분을 에펙에서 불러와서 그 파일을 그 자체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알려줄 거고요. 네, 뭐 프리미어 작업, 그다음 애프터 이펙트 작업, 다시 프리미어로 돌아와서 최종 출력,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미안해요. 자, 아까 좀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애프터 이펙트의 장점 같은 경우에도,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요, 레이어에서 바로 키프레임 작업이 가능해요. 보고 있는 영상을 바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가능한데,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데를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쪽을 들어가서 모션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영상의 소스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나가 더 거쳐 있어요. 하나 거쳐서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작업이 마찬가지로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 20개, 100개가 쌓이게 되면은 많이 힘들다. 그리고 에펙 같은 경우가 다양한 기본 비주얼 효과랑 외부 플러그인들이 조금 더 많아요. 프리미어보다는. 네, 프리미어도 적은 건 아니에요. 얘도 점점 늘고 있지만 에펙이 가진 소스가, 그래픽 소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배웠던 게 주로 편집하는 여자분 거를 배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좀 이런 키프레임들, 지금은 이제 멈춰있기 때문에 움직이진 않는데, 이 글자들이 통통통 튀는 부분들을 글자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이거를 통째로 움직이거나 하는 데에서 좀 더 차이가 있다 정도로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요, 움직임이 있을 때 흔히 모션 블러라고 하죠. 파일이 깨지거나 살짝 움직임이 좀 과다하게 있을 때 깨지는 부분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영상에서 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표현이 되는데, 프리미어에서는 그게 잘은 안 된다. 물론 이런 효과들 같은 경우 다른 효과를 주게 되면 할 수는 있어요. 프리미어에서 쌤이 이제 지난 학기 수업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어렵다, 단계를 하나 거쳐야 된다, 효과를 넣고 그 효과를 조정을 해서 결과값을 봐야 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보면은 바로 키프레임 모션, 뭐 비주얼 효과, 뭐 여러 것들이,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들이 그래픽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올해 처음 때 얘기했던 건데, 왜 프리미어랑 애프터 이펙트를 배워야 되냐라고 하면은, 프리미어랑 애프터 이펙트가 우리나라 영상 시장 같은 경우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두고 다른 프로그램과 연동하거나, 아니면은 어도비 계열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의 영상 편집 회사들이나 대학교에서 사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좀 가격이 나가는 거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 프로의 간단한 차이점,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의 장점을 좀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네, 깔아야죠, 일단은. 예, 애프터 이펙트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캡처를 조금 해놨는데요. 네, 애프터 이펙트 설치 같은 경우는 지금 쌤이 창을 띄워놨어요. 자, 어도비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요, 어도비사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입할 수 있어요. 이전 같은 경우는 CD로 판매를 되거나 해서 CD로 사면은 그거를 무한으로 복제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계정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예, 이거를 하면은 이제 평생을 쓰는 게 아니라 보면 월로 되어 있죠. 한 달에 얼마.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한 달에 24,000원이다. 가격이 비싸다, 부담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취업을 했을 경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2,000원 정도가 돼요. 이게 한 달로 하든 아니면 여기 구매를 클릭해 보았을 때 1년에 가든 뭐 연간에 가든 같은 말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1년간 약정을 한다고 했을 때가 62,000원이에요. 그리고 그냥 한 달만 써보려고 했을 때는 93,000원씩 합니다. 상당히 비싸고 부담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은 뭐 기업에 되면 기업에서 이거를 구매할 수도 있고 뭐 학생 및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3,000원만 내고도 가능하다. 아예 1년씩 해볼 수도 있고 한 달씩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추천을 많이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구입하지는 않았어도 학교에서 초중 및 중대학교에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 구매를 할 때 쌤이 좀 팁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프리미어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단일 프로그램으로 써도 무방을 해요. 나는 그냥 영상 편집 프로그램만 써본다. 그리고 간단한 효과만 해가지고 이제 주로 그래픽이나 모션보다는 기본 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만 써도 상관이 없다 하시면은 단일로도 프리미어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본 편집에 특화되어 있고 모션도 약 100점 만점에 한 50점 정도 그래픽을 사용 가능하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100점 만점에 한 50점 정도로 충분히 사운드 작업이랑 그래픽 작업, 편집 작업 3개를 다 할 수 있는 게 프리미어죠. 근데 내가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쓴다고 봤을 때는 네, 단체로 와가지고 모든 앱을 쓰는 게 훨씬 좋은 게 에펙만 사용할 수 없어요. 에펙은 사용할 때 에펙만 쓰긴 쓰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되긴 하지만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 단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 인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변환, 인코딩 할 때 쓰는 프로그램인데 에펙 자체 프로그램보다 이게 월등히 좋아요. 그러니까 적은 용량으로도 고화질을 뽑아낼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과도 연동이 편한 미디어 인코더는 거의 애프터 이펙트 작업에서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이미지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포토샵이랑 일러스트까지도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최종을 뽑은 게 아니니까 프리미어까지 미디어, 프리미어, 포토샵, 일러스트 보통 이 4개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쓰는 게 좋다. 미안해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오랜만에 해가지고 목이 좀 칼칼하네요. 그리고 설치할 때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은 반드시 영문판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한글판을 사용을 해도 좀 무방을 한데 에펙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영문판을 써야 돼요. 왜냐면요, 영문을 써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문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 뭐 물론 강좌는 한글로 배우겠지만 그들도 다 영문판을 사용하고요. 애프터 이펙트에 사용되는 플러그인들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소스들, 효과들 같은 경우가 전부 다 베이스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나가면은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도 코딩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 베이스가 영어입니다. 이건 변경이 안 돼요. 물론 끝까지 갔을 경우가 있는데 번역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글판에서는 이제 한글판에서도 뭐 예를 들면 모션이라고 하면 움직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무슨 단어가 붙고 모션이 붙으면은 영어 그대로를만 읽어서 애플이 뭐 사과가 아니라 그냥 애플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종. 그럼 효과나 그런 것들이 좀 깨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의 연동을 위해서 영문으로 배우는 것이 처음부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혹시나 한글로 설치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화면을 보시면은 선생님이 지금 예,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줄 텐데 C 드라이브 들어가 가셔가지고 네, C 드라이브 들어가서 프로그램 파일 그리고 어도비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2021 그리고 서포트 파일 그리고 딕스티너러리라고 해가지고요 발음이 좀 구린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 폴더를 클릭한 다음에 거기서 코리아 들어가서 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파일을 나중에 지우면은 혹시나 나중에 복구했을 때 여기 에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언더바 하나만 추가했어요. 이게 인식이 안 되게.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 여기 앞에 1 같은 걸